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상훈입니다. 평소에 발을 헛딛거나 하이힐을 신고 있다가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걸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문제는 한 번 삔 발목을 계속해서 삔다는 건데요.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는 관절 질환 중에서 무릎 관절염 다음으로 흔하고 증가율도 가파른 질환인 발목 염좌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이승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흔히들 발목을 접질리거나 삐었을 때를 발목 염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발목 염좌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발목 염좌란 관절이 불안정하지 않게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나 근육 등의 연부 조직이 외부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발목 염좌는 발목이 골절된 것과는 다른 건가요? 네, 골절은 말 그대로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염좌의 경우에는 뼈의 병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이 발목 염좌는 증상만으로 발목이 어느 정도 손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증상과 함께 인대 파열 정도, 그리고 붓기나 피멍의 정도 등을 파악해서 3단계로 구분하는 발목 염좌 분류가 있습니다. 먼저 1도 염좌의 경우에는 인대 섬유의 파열 없이 주변 조직의 손상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2도는 인대의 부분 파열이 일어난 상태, 3도 염좌의 경우는 인대의 완전 파열이 있어 인대의 연결 상태가 끊어져 해당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발목은 한 번 삐면 같은 곳을 다시 삐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발목을 삐게 되면 주로 바깥쪽 복숭아뼈 근처의 인대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최초 염좌 시 손상받은 인대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100%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반복적인 염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살짝 접질리면 대부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건가요? 살짝 접질렸더라도 발목을 자주 삐는 경우엔 다양한 발목 관절 질환을 일으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발목 보호대나 얼음 찜질 정도의 간단한 처치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발목 움직임을 줄여줘야 합니다. 네, 만성적인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으려면 초기에 적절한 대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손상 부위를 보호대나 깁스 등으로 고정해서 안정시켜주고 얼음 찜질과 소염제로 급성 염증 반응과 붓기를 감소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과체중으로 인해 발목에 많은 하중이 부여되는 경우도 발목 관절에 무리를 주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체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손상이 심하거나 증상이 심각할 때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인 치료의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대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깁스를 통해서 고정을 해주고 고정 기간도 충분히 늘려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깁스를 푼 후에는 일정 기간의 재활을 통해서 발목 주변부의 근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발목 염좌는 대부분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치료에 수월한 질환 중 하나인데요. 한번 삐끗한 발목, 여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통증이 사라졌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상훈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 관절 부위에 여러 통증이 나타나거나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30, 40대에서도 일부 이런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오십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요즘은 오십견이 젊은 층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왜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50대에서 어깨에 흔하게 발병하다 보니 50대의 어깨를 지칭하는 오십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서 30대와 40대에서까지 흔히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서 젊은 층에서는 30견, 40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어깨를 다친 적도 없고 많이 쓴 적도 없다고 하는데도 50견이 생기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50견은 어깨 관절막의 외상이나 아니면 과다 사용,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에 의해서 관절막에 염증이 발생해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 염증이 관절막 전체로 퍼지면서 유착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0견 외에도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많을 텐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50견을 다른 말로 동결견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깨 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게 주 증상입니다. 흔하게는 선반 위에 물건을 집으려 팔을 들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등의 속옷끈을 풀으려고 하는 동작에서 급작스럽게 심한 통증이 유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50견과 증상이 유사해서 혼동하기 쉬운 어깨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파열도 50견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50견의 경우엔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줘도 통증 때문에 각도가 제한되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엔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줄 때는 각도의 제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50견은 관절 질환 중에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속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50견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낫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대로 두면 알아서 호전이 될까요?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치유되지 않고 굳어 있는 경우에는 어깨 통증이 지속되고 운동장애 아니면 만성 통증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선행돼야 합니다. 네, 치료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 선생님, 50견은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수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병행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수개월 이상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면 마취 후에 힘으로 꺾어주는 수동조작술이나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낭 유리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힘들고 당뇨 등의 질환에 의한 2차성 50견인 경우에는 치유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50견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재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료의 기본이 되는 수동적 관절 운동 자체가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절한 재활 없이 방치하게 되면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리고 후유증이 남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활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견에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아주 좋은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본인의 어깨 상태를 꼭 점검한 후에 시작하는 게 좋고요. 또 중년들에게는 팔을 어깨 위로 돌리는 운동보다는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우리 몸에서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 바로 무릎 관절인데요. 이 무릎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위이다 보니까 한번 나빠지면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오랜 좌식 생활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관절염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문상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무릎 관절 질환이라는 게 연령대별로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는 만큼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무릎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젊은 층에서는 십자인대 파열이 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뒤로 빠지거나 과도하게 꺾이는 걸 막아주는데 빠르게 이동하다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만큼 십자인대 파열 발생률도 높습니다. 중년층에선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잘 발생합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일상생활 속의 단순한 동작도 반복이 되면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선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한국 사람의 경우엔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무릎에 퇴행성 관절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네,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꼭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 쪽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무릎 통증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허리 때문에 생기는 다리의 통증은 보통 엉치부터 허벅지와 종아리를 따라 저리고 당기는 듯한 느낌이 내려오는 게 특징이고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무릎 통증은 특정 자세에서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쭈그려 앉았다 일어나거나 양반다리를 할 때,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관절염 말은 많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무릎 관절염도 여자가 더 아프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여자가 특히 더 아프다기보다는 여성의 무릎 주변 근력이 더 약하고 관절 자체가 작고 좁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무릎이 피로와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의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기 쉽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여성인 것만 봐도 퇴행성 관절염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쩐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좀 많다고 했더니 여자들이 더 아플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좀 속상해지는데요. 그러면 무릎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휴식 등의 보존적 치료로 증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연골 주사를 맞아 연골액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여러 주사 치료를 이용해 염증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보통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수술이 어떻게 다른가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연골판과 연골을 다듬고 절제하여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연골의 손상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주거나 관절을 깨끗하게 세척해줄 수 있습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말기 관절염에는 효과가 없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연골 손상의 정도와 무릎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무릎의 정렬을 회복해주는 절골술과 줄기세포 이식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대체로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하면 수술을 2번 이상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다리뼈 절골술과 줄기세포 이식술 등을 하는 이유도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인공관절 재료와 수술 술기가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술 시기에 여유가 좀 생겼고 너무 수술 시기를 미루다 보면 전신 컨디션 하락 같은 것들이 좀 생긴다면 수술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시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자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자세들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게 무리가 되는 건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수술보다도 운동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수술로 약해진 근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슬링과 밴드 같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기계를 이용하여 무릎뼈가 위를 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양반다리와 같이 무릎을 꺾는 자세는 피해야 하고 쪼그려 앉는 건 역시 피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오거나 등산을 하는 건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중을 1kg만 감량해도 무릎 관절에는 4에서 6kg의 체중 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뿐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환경 등을 개선해서 관절염 슬기롭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